이번 이제 테슬라, 애플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나도 전기차 시장 관련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보수적인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하이. 또 이번 주 증시를 우리가 요약하러 왔잖아?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큰 이슈들을 먼저 되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아는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확정,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 때문에 위메이드의 계열사가 약세였다. 막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에 뜨거웠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인근 드론 공격, 그리고 푸틴의 강경적인 발언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막 강세를 띈 또 이번 주가 있었고,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 고객 이 서명 키가 막 유출됐다, 이런 막 이슈 때문에 또 보안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막 들썩였던, 그리고 또 네 번째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풀기로 했기 때문에 유통 관련 업종들 강세를 받았지. 다섯 번째로 올해 이제 5G 가입자가 10억 명을 돌파했다. 2028년 50억 명 전망이 부각되면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사이클을 탔던 이번 주 큰 이슈들. 중국은 코로나 발발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엄격한 방역 규제를 고수했단 말이야. 고강도 방역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었지. 근데 최근 중국인들의 민심이 아주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 이제 신장이라는 지역 고층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파트 화재로 시민들이 사망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할 때까지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이었다. 이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지. 한국이었으면 더 난리 났지. 그래서 아파트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철제 울타리가 막 이제 둘러쳐져 있었고, 소방차들이 이제 신속하게 그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던 거, 이 장면들을 담은 영상이 중국 SNS를 막 타고 퍼지면서 대중들의 막 이제 공분을 사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그런 주요 도시들에서 과도한 방역 정책 조치, 이런 항의하는 시위를 대규모로 이제 백지 시위라고 벌인 건데, 거기서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지금 11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7%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약간 부담 이슈,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이제 백지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전환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시설 격리도 이제 없어졌고, 대규모 이제 주거 단지 봉쇄, 지역 간의 이제 이동자들 음성 증명서, 막 이런 까다로운 제출 의무까지도 빠르게 폐지하고, 곧 있으면 이제 전염병 관리 등급도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중국은 리오프닝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회사들의 주가는 바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업종의 회사들이 주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냐면, 크게 뭐 우리가 옛날에 중국 관련해서 피해봤던 업종, 크게는 뭐 항공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면세점, 이런 관련주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뉴스가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테슬라의 미국 연방통신위원 레이더 장치 주파수 승인 신청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 계획을 포기했다. 그래서 애플카 출시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했다라는 뉴스인데, 먼저 테슬라 레이더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면, 자율주행 차량은 이제 주변 노면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관측 장비라는 게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이제 관측 장비라고 하면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세 종류가 보통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테슬라는 이제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의 이제 3대 관측 장비 중에서도 카메라만 의존하는, 그걸 이제 테슬라 비전이라고 선언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입장을 고수하던 이제 테슬라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라는 데에서 주파수 승인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니까, 자율주행 뭐 레벨 1, 2, 3, 4, 5 막 한다더니 뭐 안 하는 거냐, 이제 이런 회의론이 나오는 거지. 미국의 전기차 전문 저널이 있는데, 테슬라가 내년 1월 중순부터 새로운 레이더 장치를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현재 이제 개발 중인 모델 3 부분 변경, 그런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모델의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제 미국의 저널에서 나오는 거지. 이제 머스크는 라이다는 너무 비싸고 사용하기
이제 어렵다.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다라고 일축했던 사람인 만큼 테슬라가 현재 하드웨어만으로는 약속한 자율주행 기능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 뉴스인데 애플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 목표의 달성 시점을 원래 계획이었던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정도 연기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심지어 원래 계획한 애플카는 운전대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 이게 레벨 5의 기준인데 기술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결정한 거는 요거는 안 된다. 그냥 우리 운전대랑 페달 달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식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당분간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회의론이 전기차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포드의 이제 기술 책임자인 더그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이제 옛날에 말할 정도가 되는 기술이었지.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도 이제 2022년쯤이면 레벨 4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뭐 예상을 했는데 워낙 AI 지금 개발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현재 기술은 사실 레벨 2 그리고 레벨 3 정도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그냥 그랜저 타면 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자율주행 기술 업체 중에 하나인 아르고 AI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폐업해버렸고 구글의 웨이모 기업 가치가 거의 2,500억 달러 그 정도였는데 지금 3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난 거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산업이 죽어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소식을 자주 보는데 이러면은 전기차전의 100% 예상 시점도 비슷하게 난항을 겪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지. 물론 자율주행의 경우 기술적인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이고 전기차는 상용화가 되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기업이 이러이러하게 발표했다 라고 해서 어떤 언론이 뭐라고 주장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만 우리가 조금 알아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리고 비현실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 보니까 특히 이런 뭔가 혁신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하게 조금 알아본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위의 카테고리에서의 기술들은 생각보다 투자할 때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 내가 보고서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제 국내 제조업 관련 산업들이 지표가 좋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생산은 우리 신흥국이 선진국이 물건을 사주고 한국이나 대만이나 인건비가 싼 국가들에서 생산해서 만드는 기존의 산업 흐름이 있잖아. 그 부분에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보고서 흥미로웠는데 러시아가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전쟁에서 물자를 계속 태워가는데 이게 보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른 국가들에서 보면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생각보다 약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제조 공정, 이제 스마트 이제 공장에 대한 막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작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경기가 되게 안 좋음에도 이런 튀어오르는 지금 지표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유익 있게,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미국이 어떤 상황을 겪었냐 그러면은 막 기저귀가 없어서 휴지를 뭐 없어서 막 이 사재기하는 그런 상황이 뉴스에서 본 적 있잖아. 그게 결국 자기네 자체에서 그걸 제공하는 이제 산업이 탄탄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이제 신흥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사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수 소비재들에 대한 제조업까지도 자동화 공정을 지금 선진국들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산업들이 온기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 이번 이제 사실 테슬라, 애플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런 이슈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나도 전기차 시장 관련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보수적인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기존 전기차랑 자율주행은 거의 한 몸처럼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 카카오 움직이면 네이버 같이 움직이고 삼전 오르면 뭐 하이닉스 오르고 산업군으로 묶이거나 종목군으로 묶이는 걸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율주행 쪽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전기차도 장밋빛 전망을 내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애플과 테슬라가 그런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이슈 중에 좀 재밌는 게 많이 있었는데 찍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 주말은 뭐 하세요? 주말이요? 편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 뭐 경제 이슈 그리고 증시 이슈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봤는데 앞으로도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